안녕하세요. LTM에서 펜션을 강의한 찰리입니다. 저는 ING생명에서 2005년부터 10년 동안 퇴직연금 상품개발 부장을 했었고요. 그때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제 보스가 바뀌었는데 전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그때 사용된 이름이 찰리였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 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가 제공이 되고요. 이 강의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녹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6월 21일 날 계리사, 한국계리사 1차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LTAM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이는 다 이 강의를 다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뭐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유튜브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일단은 보험 수리는 한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펜션 부분은 한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펜션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주교재는 제가 펜션 포 LTM이라는 그 B4 프린트물로 작성을 했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물은 문제만 있고 답안이 없습니다. 강의를 듣고 직접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B4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로는 교재라고 썼네. ASM 스터디 매뉴얼이고요. SOA 익잼 퍼스트 에디션 퍼스트 프린팅입니다. 초판 1세라서 이게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종합표를 갖다 한번 꼭 참조해 주시고, 현재 5판이 지금 인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초판 2세부터는 라이프 테이블이 ILT에서 스탠다드 라이프 테이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답이 1세와 2세는 답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건 1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부교재 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이 주교재는 주로 한국말로 쓰여 있으니까 영문 시험이니까 반드시 이 교재에 영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와 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의는 총 8시간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츠는 70장, 71장, 72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0장, 71장은 펜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72장은 리타이어리 헬스 베네핏에서 퇴직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70장은 펜션의 구성요소,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시오, 셀러리 스케일, 그 다음에 서비스 테이블, 그 다음에 액츄얼 프리젠 밸류 오브 토탈 베네핏,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3강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액츄얼 라이어빌리티, 그 다음에 5강에서는 노멀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2강에 대해서 하고, 2개는 한 번에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문제를 여기서 사용하는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불편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이제 한번 복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6강, 7강, 8강 해가지고 연속 문제를 쭉 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9강, 10강을 푸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주소에서는 이렇게 직접 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바로 연결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에는 문제만 있고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직접 주관식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LTM에 합격하는 것도 있지만, 주관식 답안지 작성을 숙달하려는 데도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학을 입학을 해서 그동안 객관식만 풀어가지고 주관식에 대한 어떻게 답장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은 모범 답안 형식으로,
쓸데없는 말 필요 없고 꼭 써야 될 말만 썼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1강에서 5강까지 듣고 빠르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6, 7, 8 연습 문제 풀고 또 빠르게 복습하고 마지막에 9강, 10강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LTAM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가죠. LTAM은 총 96포인트 4시간짜리 시험이고요. 각 포인트당 2.5분에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총 20문제 40포인트 그러니까 한 문제당 5분을 넘지 않게 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관식은 56포인트 6문제에서 7문제 나옵니다. 시험 관리하고 시간 관리 및 시험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은 중요한 내용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2포인트고 5분 이내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게 되면 건너뛰고 나중에 돌아와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은 빽빽하게 답안을 작성하지 말고 2줄 쓰고 1줄 비워서 답안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2줄에 1줄씩 답안을 작성하든지 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 여백을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점수는 부분 포인트 점수의 합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고 되도록이면 풀이 과정으로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은 나중에 하신 다음에 숫자 여러 개 나오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최종 답안에는 답이 NC는 1, 2, 3, 6, 0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 이렇게 해서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0장 펜션 매스메릭 베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션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보도록 하시죠. 펜션은 우리나라 말로 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뉴이티도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는 틀리죠. 펜션은 연금 제도로서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가지고 이 세 가지를 3층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월급의 한 30~40%를 국민연금에서 그 다음에 20~30%를 기업연금에서 10%에서 20% 정도를 개인연금에서 지급하면 퇴직 시 월급의 한 60%나 한 70% 정도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이것이 권장됩니다. 그 다음에 애뉴이티는 종신연금이나 아니면 연생연금이나 급여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여 지급 방식을 애뉴이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펜션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준은 이제 미국이고, 미국은 자율적이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태법에 의해서 퇴직금은 강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 인플로이, 경쟁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펜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중기 근속 동료, 즉 신입사원이 1, 2년 동안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회사는 교육만 시키고 실제로 득이 없습니다. 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입사원이 퇴사하는 것을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펜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드 인플로이, 즉 50대 60대 근로자들은 임금 대비 결과물이 좋은 편이 아니기에 그래서 가성비 상승을 위해서 펜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퇴직 혜택, 즉 사회 적립하게 되면 그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손비 인정, 즉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퇴직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동조합과의 협상, 그러니까 그 임금 협상 시
임금 상승률을 좀 올리지 않거나 두고 퇴직금을 좀 높이는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펜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익 공유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펜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펜션 플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Defined Benefit Plan, DB 제도라고 하고요. 하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 DC 제도라고 합니다. 정의를 보면 DB 제도는 퇴직급여를 미리 산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년 퇴직 시 매년 초에 1000만원씩 평생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DB 제도이죠. 한국도 퇴직금 제도는 DB 제도입니다. 다음에 DC 제도는 회사가 매년 규정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을 DC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회사가 납입하는 경우 이걸 DC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DB 제도나 DC 제도나 적립금이 쌓이는데 이 적립금을 누가 운영하느냐, 운영의 주체를 보게 되면 DB 제도는 회사가 운영의 주체입니다. 퇴직할 때 급여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든 회사가 책임이 되고, 이 운영을 할 때 잘 운영이 돼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직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여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회사가 손실이 난다 그러면 잘릴 수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DC 제도는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추가 부담금 납입을 통해서 디파인된 퇴직급여를 맞춰야 하죠. 그 다음에 DC 제도의 경우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손실된 만큼 퇴직급여를 적게 받아가게 됩니다. 먼저 장점을 보게 되면 DB 제도하고 DC 제도는 사실은 임금 상승률하고 투자 수익률이 똑같다면 DC로 퇴직금을 받으나 DB로 퇴직금을 받으나 같습니다. 한국 퇴직금 제도를 봤을 때. 따라서 그런데 보통 임금 상승률은 투자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이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퇴직할 때 DC보다 DB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유리하니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은 DB 제도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DC 제도도 장점이 있는데, 회사가 망하게 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망하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는데, 이 DC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미리 부담금으로 납입되어 있고, 납입되어 있는 그 적립금은 직원의 돈이기 때문에 망해도 기존에 납입되어 있던 DC 적립금은 근로자가 받아가게 됩니다. 또 부담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DC 제도보다 DB 제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DC 제도로 유인하기 위해서 매칭 플랜을 부가적으로 혜택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매칭 플랜이라는 것은 DC 제도에서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비례해서 회사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제도. 예를 들면 12분의 1을 납입하고 나서 추가로 근로자가 5%로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절반인 2.5%를 회사가 납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약에 규정이 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매칭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C 제도는 연금 수리가 필요 없어서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B 제도를 하기 전에 한국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강제 조항이고 1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 시 vested right라고 해서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이 한 달치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30세 입사한 후에 60세 정년퇴직 시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일 때 퇴직 일시금은 30년 근무했으니까 근속기간이 30년이고 3개월 평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이면 3천만원의 퇴직금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DB제도 예를 들어보면 똑같이 30년 근무한 후에 60세의 정년퇴직 시고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일 때 DB제도는 미리 탄식을 확정하는 거, 규약으로 확정을 하니까 규약에 근속연수 곱하기 1% 곱하기 연봉을 연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때 연금액은 30년 곱하기 1% 곱하기 1200만원의 연봉, 이걸 계산하면 400만원 해서 60세부터 매년 초에 400만원씩 평생 지급받는 종신형, 기시급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럼 펜션의 구속연수를 보기 전에 펜션의 일반 구조식에 대해, 일반 산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의 일반 산식은 여기 N 세타 SAD겠죠. NSAD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Annual Retirement Benefit 연금액이죠. Annual Retirement Benefit 곱하기 Annuity Factor 곱하기 Discount Factor,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요 Annuity Factor하고 Discount Factor는 지금 보험술에도 배워졌고 나중에 자세한 사용 다시 한번 할 거고, 요 Annual Retirement Benefit은 ARB로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할 텐데, N 근속연수 곱하기 세타 Accrual Rate 곱하기 Final Average Salary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A는 입사 연령을 의미하고 R은 NRA, Normal Retirement Age에서 NRA, 그래서 정년퇴직 연령을 의미하고, N은 서비스 이어, 근속연수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A가 30이고 R이 65면 N은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는 Accrual Rate인데 보통 1%에서 3% 사 이내에 1%에서 3% 이내로 해서 결정됩니다. 세타가 1%고 N 근속연수 35년이면 퇴직직 급여의 35%를 연금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소득 대체율 35%라고 얘기하죠. SX는 애뉴얼 셀러리를 의미하고, 이거는 X세부터 X 플러스 1년 동안, 그래서 12개월 동안 받는 연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원 자주 사용하는데 Final Average Salar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Final Average Salary를 기준으로 해서 그 Annual Retirement Benefit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시 배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와 회사는 그 퇴직연금 펜션을 이제 하기로 했으면 규약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규약에 퇴직연금 탄식이 35, 1, 30 탄식이 근속, 그러니까 35년 근무하고 1% 세타에 S64, 그 다음에 65세 종신연금 의미는 35년 근무한 후에 65세 퇴직 시 직전 1년간의 연봉, 그러니까 64세 연봉이 되겠죠. 그래서 35%를 평생 동안 받는 종신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가정을 쓸 텐데, 임금 상승이라고 탱이라고는 같다고 봅니다. 이게 다르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1월 1일 날 급여는 가는데 생일이 7월 1일이면 생일이 이때 만약에 퇴직 연령이 60대다. 그래서 그 정년퇴직이 60대 퇴직한다 그러면 이때 직전 1년 동안의 급여가 올해 급여 6분의 1, 그러니까 6개월, 작년도 급여 6개월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게 돼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금 상승이라고 탱이라고 같다는 가정하에서 다 취급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예외적으로 다를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특별하게 이제 구술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임금 상승이라고 탱일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급여 상승은 영속 감수가 아니고 셀러리 스케일이라고 해서 연 단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S30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만 30대부터 만 31대 전일까지 받은 연봉을 의미하고 그것이 100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탄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R이 60이면 이 Final Average Salary는 이 FS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연봉 60이 아니라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급여, 그래서 S50가 됩니다. 그래서 Final Salary는 S60이 아니라 S59, 그래서 50 직전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테이블은 지금 일판 1쇄에서는 일러스트 서비스 테이블에 i가 6%짜리를 사용하는데 2쇄부터는 SST 5%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1쇄하고 2쇄하고는 테이블이 틀려서 답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4가지 가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DB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30세에 입사를 했고 정년퇴직 연령이 65세이고 30세 급여가 5만원이고 H는 임금상승률입니다. 임금상승률이 3%이고 이럴 때 ARB가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고 파이널 샐러리는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 플랜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시점에 ARB, Annual Retirement Benefit, ARB죠. ARB를 구하시오. 그럼 문제를 먼저 정리해 보게 되면 A, 30세에 입사를 했고 65세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러면 N은 35년간 근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파이널 샐러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3년 평균, 직전 3년 평균이니까 64세의 급여를 구해야 되고 63세의 급여를 구해야 되고 62세의 급여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64세의 급여는 먼저 30세 급여가 여기까지고 31세의 급여는 여기까지인데 30 빼기 1 하게 되면 1년 동안 31세의 급여는 1년 동안 임금 상승을 한 임금이 되겠죠. 그러면 64세는 64에서 30을 빼니까 34년. 그래서 64세의 급여는 5만원. 5만원 곱하기 1.03. 임금 상승률의 34승 한 급여가 될 거고 63세는 똑같이 5만원을 임금 상승 0.3%를 33년간 부여한 임금일 거고 62세 때 임금은 5만원을 임금 상승률 3%로 해서 22년간 부여한 이익이 될 겁니다. 이 세 개의 평균. 그래서 파이널 샐러리는 5만원. 5만원 앞으로 더 빼버리게 되면 1.03에 34승 플러스 1.03에 33승 플러스 1.03에 32승을 3으로 평균한 금액. 이게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 plan이 샐러리가 되겠죠. 그러면 N은 35고 1.5고 그 다음에 이 식으로 구해된 금액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을 보면 The final 3year average salary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죠. 이와 같이 계산이 될 거고 132,655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annual retirement benefit은 35 곱하기 1.5% 곱하기 132,655원 곱하게 되면 69,644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한번 직접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세요. 자,
답안지 작성하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쓰이는 이 답안 포맷은 가장 간단한 답안 포맷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숙달이 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포맷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습할 것은 Final Average Salary입니다. 요 Annual Retirement Benefit에서 요 Final FS, Final Salary 부분이고, 이 LTAM에서는 보통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Final One Year Average Salary, 그래서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급여. 그 다음에 Final 3-Year Average Salary, 퇴직 전 3년 동안의 급여. 그 다음에 Career Average Salary 해서 CAS-SX라고 했는데, 근로기간 전 평균 급여. 요게 세 가지만 거의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시게 되면, 연초 임금 상승을 하며, 셀러리에이션 10만원, 2015년도에 10만원, 2016년도에 11만원일 때, 2016년 7월 1일 퇴직 시 파이널 원이어 에버리지 셀러리는, 그러면 2016년이고 2015년이고, 그 중에 2016년 7월 1일 날 이때 퇴사를 하니까 과거 1년 동안은 요 부분이 되고, 요게 2016년은 11만원이니까 6개월치가 55,000원이고, 그 다음에 2015년은 10만원이니까 6개월치가 5만원이고, 그래서 5만원 플러스 55,000원에서 105,000원이 파이널 원이어 에버리지 셀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교재는 70p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 67년 7월 1일이고 입사일이 2007년 7월 1일, 정년이 27년 7월 1일, 그 다음에 임금상승률 4%, 초임이 10만원일 때 커리어 에버리지 셀러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생일이 67년, 벌스데이 B라고 하죠. 67년 7월 1일이고 입사일이 2007년 7월 1일이고 정년 퇴직이 2027년 7월 1일이고, 그러면 68년 7월 1일이 한 대가 되니까 68 빼기 67은 1, 2007년 빼기 1967은 40, 그래서 A는 40세가 되고, 2027년 빼기 1967은 60세가 되겠죠. 그래서 N은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커리어 에버리지 플랜이니까 연령별 전체의 급여를 평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첫 해에는 1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10만원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1.04 임금상승률이 있고, 그 다음에 42세에는 10만원 곱하기 1.04의 자승이고, 쭉 가다가 마지막 59세 때죠. 59세 때는 59 빼기 40 빼기 29니까 10만원 곱하기 1.04에 19, 이게 전체 이 금액을 더한 것이 전체 금액이 되고, 이거를 전체를 나누기 20으로 하게 되면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등비 수열에 합의되니까 10만원을 전부 앞으로 빼고, 그러면 1-R분의 A 1-R의 N승, 이 등비수 합의에서 합을 구하면 10만원을 제일 앞으로 빼게 되면 이게 1이 되니까 1-1.04, 그 다음에 1-1.04에 총 항목이 20개니까 20승,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그게 커리어 에버리지 샐러리 플래닝, 커리어 에버리지 샐러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답을 보시게 되면 A는 40, R은 60, 40대 임금은 10만원. The career average salary is, 지금 계산하는 거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148,890원이 career average salar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 푸셨으면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replacement ratio라고 하고 기호로는 R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before retirement, 퇴직 전 1년간의 소득분의 after retirement, 퇴직 후 1년 동안의 펜션 수입. 퇴직 후 1년간의 수입은 annual retirement benefit, ARB고, 그 다음에 퇴직 전 1년간의 연봉은 SR-1로 표시할 수 있죠. 요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3번. 홍길동은 만 30세에 D플랜 가입해 있고, 3year average salary 플랜이고, ARB는 이렇고, 30세 연봉이 4만원이고, 임금 상승률 3.5%, 65세에 도달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얼마인가? 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는 30세고, 정년퇴직은 65세이고, 이럴 때 소득 대체율이니까, 제일 먼저 ARB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샐러리가 되겠죠. 그럼 파이널 샐러리가 파이널 3year average 샐러리니까 64, 63, 62, 요 세 개의 평균 급여입니다. 그러면 평균 급여를 갖다 계산을 하게 되면 4만원을 64세, 그러니까 64 빼기 30이니까 34년, 1.035에 34년 더하기 1.035에 33년 더하기 1.035에 32년, 이거의 3년 평균이 파이널 샐러리가 되겠죠.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니까 파이널 샐러리 구했으면 ARB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 전 1년간 연봉이니까 S64를 구하면 되겠죠. S64는 4만원 곱하기 1.035에 얼마였죠? 64세니까 34승을 하게 되면 그거 나오겠죠. 그러면 S64가 나오면 S64분의 ARB가 소득 대체율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숫자로 풀어보게 되면 그러면 A는 30, R 65, 어크릴 레이트 1.6%, H 3.5, 4만원 일 때 Annual Retirement Benefit is 35 곱하기 1.6 곱하기 4만원의 평균, 그렇죠? 34, 33, 32 해서 69,735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Salary Before Retirement, 퇴직 전 1년 급여는 34승이니까 108,000원이고, 그래서 therefore retirement ratio is 54.1%
13%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이제 답안을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문제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 X는 50, 50세의 임금은 10만원, 60세 정년퇴직, Final 3-year average salary plan이고, 셀러리 스케일은 SY는 1.03에 Y-30, 퇴직 후 1년간 연금 수입은 75,000원일 때, Final average salary와 replacement ratio를 구하시오. 먼저 셀러리 스케일이 이렇다. 셀러리 스케일은 조금 이따 배울 텐데, 먼저 이거 먼저 보면 S30은 1.03에 30-30이 0이니까 1이고, S31은 1.03에 31-30승이니까 1승이고, S32는 1.03에 32-30이니까 2승이고, 이 얘기는 임금 상승률 3%, 그러니까 H는 3%와 똑같은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H가 3%라는 얘기고, 그럼 먼저 Final 3-year average salary를 구하려고 하면 50세고 60세고 파이널 틀리니까 59, 58, 57 이 세 개의 평균이죠. 그러면 파이널 셀러리는 10만원 곱하기 1.03의 9승 플러스 1.03의 8승 플러스 1.03의 7승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거고, 다음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는 뭐라고 그랬죠? SR-1분의 ARB라고 했죠. ARB는 여기서 지금 따로 문제에서 주어졌고 75,000원이라고. 그러면 SR-1에서 59세 셀러리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S59는 10만원 곱하기 1.03에 여기 있죠. 9승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면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는 계산했고 126,714원이고, 그 다음에 애뉴얼 셀러리 리포리터먼트, 그러니까 S59는 13만원이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셀러리 스케일에서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따라서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는 연봉 1년 전 연봉 13만 477원에 연금 수입 75,000원에서 57.4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이제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셀러리 스케일 대 레일 오브 셀러리 펑션입니다. 이게 이제 실장에서 가장 좀 까다롭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또 셀러리 스케일은 일반적으로 불연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준 소문자 SX로 표시하는데 기준 연령 대비 1년 단위의 연령별 지수 테이블 또는 그걸 갖다가 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게 애뉴얼 셀러리 SX입니다. 대문자 SX. 이 애뉴얼 셀러리는 앞 시간에서 배웠던 X세와 X1 플러스 X 플러스 1세 사이에 받게 되는 급여의 합계, 연봉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대문자 SY, 대문자 SX는 소문자 SOSY, 소문자 SX 비례법에 의해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라는 게 성립을 하죠. 그러면 요거는 SY는 구할 때 여기로 가면 되니까 요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샐러리 스케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연령을 어떤 그 애뉴얼 샐러리를 구하려고 하면 기준되는 애뉴얼 샐러리만 있으면 모든 연령이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연속이고 실무적으로나 실제 사용되는 건 이제 이게 사용되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이제 연속을 나타내는 rate of salary function, 그래서 스몰 s 바로 표시하는데, 요거는 스몰 s 바 x는 연속 급여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s 바는 임금 상승이 연속일 때 x 시점에서의 연급여, 그러니까 연속 함수의 x 시점에서,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는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연속 함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의 급여가 S바고 그거 갖다가 레일 오브 샐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일 오브 샐러리는 연속이고 애뉴얼 샐러리는 불연속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요 비례법은 똑같이 연속이나 비연속이나 똑같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요 비례법은 불연속에서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연속에서도 성립하고, 아니면 좌변은 불연속이고 우변은 연속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분모는 불연속이고 분모는 연속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법은 그 임금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다 성립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Y는 이제 애뉴얼 샐러리인데, 애뉴얼 샐러리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인데 불연속은 연속으로 나타내면 적분법에 의해서 0에서 1년 동안 XY 플러스 T의 DT, 이렇게 되면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불연속 기간에 대한 1년 동안에 대한 연봉을 나타내는 거죠.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요거는 요거로 치환하면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요거 SX에 스몰 s 그 다음에 스몰 y 플러스 t dt,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 요 대문자 s하고 소문자 s바는 t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수 있고, 앞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애뉴얼 샐러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거와 비교해 봤을 때 SY고 요거가 이쪽으로 가고 SX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SY가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SY는 연속함수 y 플러스 t의 dt, 1년 동안 dt,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0에서 1 동안 스몰 sy 플러스 t의 dt,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또 요거는 연속함수이니까 이것에 요거 x고 x 플러스 1세이면 요 중간값을 계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s, y 플러스 0.5 바,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sy는 s 바 y 플러스 0.5가 된다. 요거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0.5세씩 뒤로 밀리면 s y-0.5는 s 바 y다. 요게 성립되죠. 그래서 요게 SX는
S바 X는 S-0.5가 이게 성립한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공식인데,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당연히 여기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 한국 계리사에서는 이제 이 소문자 소문자 S 대신에 B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승급지수를 20대 1로 두고 쭉 21대 승급지수는 이거 이렇게 표시를 쭉 하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1 플러스 BX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게 임금 상승률이고, 임금 상승률은 그러면 요 1 플러스 B20은 B20분의 B2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1.3028에서 1을 뺀 게 이제 그 BX는 BX만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이게 21세면 얘가 22세, 21세, 22세 나누기 21세가 되게 되면 이 대문자 B21에 대한 임금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계사 그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